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오늘은 강태성의 혈통 강의 회색마 이야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백마 그리고 흑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엄밀히 따지면 경주마의 발달 과정에서 이 백마나 흑마는 거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재미거리, 그냥 가시거리 정도로 워낙 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린다는 측면이 강했고, 경주마의 발달 과정 큰 틀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넘어갔는데, 반면에 오늘 이야기하는 이 회색마는 나름 의미가 큽니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경주마의 발달 과정 속에서. 일단 먼저 회색마에 대한 이 인식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회색마들을 기피를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말이라는 자체가 전쟁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때 회색마, 그러니까 회색마가 나이가 들면은 계속해서 더 하얘지죠. 백마가 됐을 때 적군에게 이제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적군에게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회색마들을 기피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뀐 게 이 나폴레옹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좀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 전제군주이다 보니까는 백마를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백마를 타고 뽐내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하니까 멋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회색마에 대한 이 선호도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이 회색마를 회피한 게 발굽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발굽이 검은색은 좀 단단해요. 반면에 이제 이 흰색이라든가 아이보리색 이 색들은 발굽 자체가 약합니다. 근데 이 회색마들이 발굽이 거의 회색, 아이보리색이 많아요. 흰색. 그렇기 때문에 이 발굽 때문에 이 동양에서는 편제를 안 달았거든요. 이 제주말도 지금은 편제를 안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제를 안 달기 때문에 발굽이 약한 것은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회색말을 싫어했죠. 이 회색마의 전성 과정을 보면은, 회색마는 부모 중 한두가 무조건 회색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백광을 예를 들겠습니다. 백광을 예를 들어서 백광의 모마가 회색이지 않습니까? 이 모마인 또 부마, 모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회색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마가 있다. 그럼 여기서 또 부마, 모마 있으면 여기서 또 무조건 한두는 회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색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누구한테 전해졌는지 추적이 가능해요. 이 회색마들은. 근데 지금 현재 이 회색마들의 시조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이 더 테트라크입니다. 물론 이 더 테트라크 이전에 회색마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필들은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회색마로서 제일 처음으로 능력을 보여준 마필, 그러니까 경주마로서 능력, 시스마로서 능력을 보여준 마필이 바로 이 더 테트라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시조로 보고 있고, 그 이전에 수많은 이 회색마들, 이 마필들은 능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이 됐어요. 후대에 전승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배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앞말도 도태가 되고 순말은 시수말로 못 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회색말들의 이 선조들은, 다른 마필들은 다 자연 소멸이 됐고, 반면에 이 더 테트라크는 1919년 영국 아일랜드 리딩 사이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시스말로도 성공을 했죠. 경주마로도 성공을 했고, 그 후손들의 번성이 오늘날에까지 이르렀는데, 사실 북의 계열은 거의 망했다고 봐야 돼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북의 라인은 거의 멸절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모의 라인, 외접으로서의 번성력이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회색말의 시조, 제가 이 더 테트라크의 시조를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정점에 있는 마필, 제일 꼭대기에 있는 마필이 바로 바이얼리 터크입니다. 바이얼리 터크.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바이얼리 터크는 흑마라고 했죠. 근데 그 후손의 회색마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일단 드러브레스의 3대 시조, 고돌핀 아라비안, 다알리 아라비안, 바이얼리 터크 이 3대 시조가 있는데 고돌핀 아라비안 5%, 다알리 아라비안 95%, 그리고 바이얼리 터크는 0.0000001.1% 정도. 그러니까 현대 경주마에서 이 바이얼리 터크의 부계 라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 더 테트라크의 부계 라인이 그냥 멸절이 됐고 그 목의 라인에 남아있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바이얼리 터크의 중흥을 이끌었던 마필, 바이얼리 터크의 중흥을 이끌었던 마필이 바로 이 헤로드입니다. 중시조 되죠. 바이얼리 터크가 시조면은 이 헤로드는 중시조가 참 고시조 정도 돼가 되죠. 고시조 정도가 되는데 이 헤로드 같은 경우는 성경,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알아요. 이 헤로드를 이 헤롯 왕, 킹 헤롯. 그게 바로 이 헤로드입니다. 킹 헤롯, 유대의 왕이죠. 이 킹 헤롯. 그게 헤로드고 이 마필은 이제 바이얼리 터크의 중흥을 이루었습니다. 이 헤로드의 직계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이 더 테트라크입니다. 이제 회색말의 시조라고 했죠. 시조라고 했는데 보면은 회색말이라기보다는 좀 점박이죠. 점박이에요. 점박이고 이 마필도 더 테트라크입니다. 더 테트라크이고 요것도 더 테트라크입니다. 요거는 사진에 보정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경주마라서 좀 멋있어요. 모가지도 길고. 이 더 테트라크에는 이 부마가 화 헤로드입니다. 조브는 너 사마리 땅, 둘 다 불어죠. 그러니까 아까 그 헤로드에서 킹 헤롯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헤로드는 영어고 불어로 읽으면 화 헤로드인 거예요. 화는 영어로 치면 킹입니다. 화 헤로드, 킹 헤롯 이 뜻이고, 러 사마리 땅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알겠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때 그 사마리아인이 너 사마리 땅입니다. 우리 시스말 중에 애니멀 킹덤이라고 있어요. 그 애니멀 킹덤의 부마가 굉장히 좀 이름이 특이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읽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니멀 킹덤의 부마가 바로 너화 대자니모입니다. 너화, 킹, 대자니모, 오브 애니멀. 그러니까 동물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마가 애니멀 킹덤,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화는, 이거는 ROI, 이거를 화라고 읽거든요. 화는 불어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테트라크는 그저 이전에 회색마들의 능력이 없어갖고 이 마필도 데뷔 시즌 굉장히 좀 무시를 받았는데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2세 시즌 7전 전성 무패로 엄청난 경주력을 보여줍니다. 경주력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교도상으로 분상으로 은퇴를 해요. 그래서 3세 시즌을 참가를 못하고 바로 시수마를 갑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뛴 건 2세 7전이 다예요. 그럼에도 2세 시즌 보여준 경주력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시수말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교돌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는 좀 제가 수의사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데, 요게 앞발입니다. 요게 앞발, 요게 뒷발입니다. 이 뒷발의 후지가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 앞발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발이 상처가 많이 납니다. 의외로 이런 경주마들이 지금 현재도 경마장에도 제법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 부산에 좀 셌던 마필이 비바 에이스라고 있었는데, 비바 에이스도 이런 식으로의 부상을 많이 당했어요. 뒷발에 앞발을 쳐갖고 경주가 끝나면 그 상처가 사진을 보면은 정말 징그러서 못 볼 정도예요. 그래서 막 밴딩을 하고 붕대를 감고 하는데, 그게 아무리 철저하게 감고 붕대를 하고 그래도 이게 계속 치다 보니까는 결국은 상처를 입고 헐거워져요. 그래서 그 부상으로 그걸 이제 교도상으로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정확한 병명은 제가 모르겠는데, 병명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갖고 제가 교도상이라고 했어요. 하여튼 그 부상으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시스말로 가죠. 시스말로 가는데, 이 더 테트라크의 암말 중에 뭄타즈 마할이라는 암말이 있어요. 뭄타즈 마할. 굉장히 좀 중요한 말입니다. 요 마필이 뭄타즈 마할입니다. 뭄타즈 마할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마할, 이런 마필, 뭄타즈, 마무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왜 나오냐면, 이거를 브리딩한 브리더가 아가칸 3세예요. 아가칸이 좀 이슬람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할 자체라는 말도, 여러분들 인도에 가면은 타지마할이라고 굉장히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마할이에요. 어쨌든 이 뭄타즈 마할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암말 중 한두, 부마는 더 테트라크입니다. 아까 그 전박이 20세기 가장 중요한 암말 중 한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뭄타즈 마할에 죄송합니다. 이 뭄타즈 마할에 암말 자마죠. 뭄타즈 비검이라는 말이 있어요. 뭄타즈 비검이라는 마필이 네아르코와 결합을 하면서 바로 그 유명한 나스룰라를 생산을 합니다. 이 마필은 갈은 갈색이란 뜻이에요. 나스룰라를 생산하고, 또 이 뭄타즈 비검의 자마, 암말 자마인 선 프린세스는 노엘 차저를 생산을 합니다. 요 마필은 밤색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경주마의 혈맥 중 4가지 중요한 혈맥 중 2 혈맥이 바로 뭄타즈 마할에서 나온 거예요. 이 시스말 라이노도 유명하지만 이 경주마로서도 뛰어난 마필들을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이 뭄타즈 마할 같은 경우는 마할, 마이란, 스타 오브 이란, 여기에서 이제 뿌띠뜨 에뚜알이라는 마필을 생산하는데 암말입니다. 이 마필은 회색이에요. 이 뿌띠뜨 에뚜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타임폼에서 이 네이팅 역대 네이팅을 매기지 않습니까? 모든 경주마들은 네이팅을 매기는데, 암말 중에서 가장 높은 네이팅을 받은 마필이 바로 이 뿌띠뜨 에뚜알입니다. 이것도 불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작은 별 정도 되죠. 반짝반짝 작은 별 할 때 그때 뿌띠뜨 에뚜알인데, 하여튼 암말 중에 역대 타임폼 최강 네이팅을 받았던 암말, 그러니까 엄청난 경주마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마할의 자마 중에 마무드라고 있습니다. 요건 순말입니다. 회색 순말인데 마무드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할 텐데, 예입니다. 마무드 굉장히 좀 잘생겼죠. 굉장히 좀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그런 이 마필인데, 이 마무드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더비를 우승을 해요. 1936년 영국에서 더비를 우승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팔려갑니다. 미국에 팔려가서 1946년 북미 리딩 사이어를 해요. 그리고 1957년 북미 브루드메어 사이어, 그러니까 실순말로 외접으로 다 사이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필의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 지금 현재 미국의 경주마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게 한 그 시초가 되는 마필, 그 원조가 바로 이 마무드입니다. 이 마무드 같은 경우는 마무드의 암말이 있었어요. 자마 중에 암말 자마 알 마무드가 있는데, 이 알 마무드가 바로 그 나탈마의 모마입니다. 그리고 나탈마는 그 유명한 노던 댄서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무드는 좀 전에 보셨듯이 회색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회색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뭄타즈 마할의 이 러스톤 마할 자마 에버넌트는
이 마필도 회색인데 경주마에서 굉장히 좀 센 스프린트였습니다. 엄청나게 센 스프린트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뭄타즈 마할의 모객을 하다 보면 그 후대에서 계속해서 뛰어난 경주마, 뛰어난 시수말들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가장 중요한 암말 중에 한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뭄타즈 마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회색이 전승이 돼요. 회색이 전승이 되는데, 현대에서 이제 올라온다면은 이제 누가 있냐면은 바로 이 회색말. 이제 아까 이 더 테트라크가 고시조라고 했죠. 회색말의 시조라고, 원조라고 본다면 이 중시조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그레이 소버린인데, 이 그레이 소버린의 모마가 바로 이 콩입니다. 콩. 요 콩인데, 요 더 테트라크 보이시죠? 이 콩의 이 혈통표인데, 이 콩이 바로 이 그레이 소버린의 모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뭄타즈 비검이 있죠? 뭄타즈 비검도 있고, 나스놀라도 있고, 콩도 있고. 근데 이, 나스놀라는 회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뭄타즈 비검 이 라인에서 이 회색이 전승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모마 라인에서 회색이 전승이 됐죠. 회색이 전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퀸 헤로드, 요 윗대에서 이제 아까 퀸 헤로디아스가 불어로 하면 아까 화 헤로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달리 아라비안의 중흥 시제다 보니까 이 마명들이 성경에 나오는 극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든가 인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 그레이 소버린 이 마필이 이제 중시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 마필이 그레이 소버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네이티브 댄스입니다. 네이티브 댄서의 이 라그리스테의 부마가 바로 화 헤로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회색이 전승이 되는 거예요. 회색이 전승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네이티브 댄서가 생산이 돼요. 근데 이 뭐 미야코, 게이샤, 여기에서 이제 네이티브 댄스가 나오는데, 미야코 같은 경우, 게이샤 같은 경우는 일본 그 기생이죠. 기생을 게이샤라고 하죠. 게이샤가 되기 전에 견습 기간을 거칠 때 견습생이 바로 이 미야코입니다. 어쨌든, 뭐, 요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네이티브 댄스가 나오는데, 이 네이티브 댄서가 바로 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이 네이티브 댄스입니다. 그래서 더 테트라크에서 이제 이어져 내려와 갖고, 이제 네이티브 댄서, 그리고 그레이 소버린, 여기에서 이제 회색 말들이 거의 시작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의 회색 말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 여기에 귀결이 됩니다. 일단 이 네이티브 댄스 같은 경우는 경주력이 상당히 뛰어났던 경주마입니다. 별명이 그레이 고스트예요. 회색 유령이고, 프리크니스, 벨몬트 스테이크스 우승을 했죠. 그리고 나탈마의 부마, 아까 나탈마가 알 마무드의 자마, 목의 자마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나탈마의 부마가 바로 이 네이티브 댄스이고, 그래서 이 생산되는 게 노던 댄스입니다. 그리고 이 네이티브 댄스의 순말로 레이저 레이티브, 요 순말이 생산되고, 그 후계가 누가 되느냐면 바로 미스터 프로스펙트입니다. 현대의 모든 헬멧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년 헬멧이 다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좀 회색 말들이 발달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회색 말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색 말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 여기에 귀결이 돼요. 미국에서 회색 말 하면 유명한 말이 바로 이 실버 참입니다. 켄터키 더비 우승,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우승, 벨몬트 스테이크스 2착, 상관 2개 먹고 마지막 상관 경주에서 2착을 했습니다. 거의 90% 상관마라고 봐야 되죠. 뛰어난 경주마였습니다. 후구가 굉장히 빵빵하죠. 체장이 좀 길고 좀 못생긴 체형이지 않습니까? 숏다리에 체장 길고 후그 빵빵하고 밸런스적으로 이쁜 밸런스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유형의 마필, 모래줄에서 강합니다. 이런 식의 체형을 가진 마필들이 모래줄에서 상당히 강한데, 어쨌든 실버 참이 그런 전형적인 모래줄의 체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밥 페퍼 조교사가 1996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 초창기에 관리를 한 마필이 바로 이 실버 참이입니다. 엄청나게 센 말이었어요. 결론은 이 실버 참의 혈통포효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실버버기 회색마거든요. 이 실버버거의 회색마에서 이제 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마무드가 나오죠. 마무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국 더비 우승마, 영국에서 더비 우승하고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서 시스마 생활을 했다 하는 그 마필이 바로 이 마무드입니다. 마무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실버참 밑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역시 마무드를 거슬러 올라가면 더 테트라크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백광, 우리나라의 백광도 거슬러 올라가면, 백광은 더 구름이즈레드, 넌웨이 거름. 넌웨이 거름은 회색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더 구름이즈레드는 회색이 아니죠. 이 백광의 회색은 그레이 크레스트, 이 암말한테서 온 겁니다. 암말한테서. 그럼 여기에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레스터레스 네이티브가 나와요. 이게 부마가 누구냐면 바로 네이티브 댄스입니다. 백광도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회색마 하면은 뭐 오그리 캡도 있고 유명한 회색마들이 많아요. 일본은. 근데 일본에서 회색마 하면은 단연 오그리 캡은 좀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긴 했지만 경주력만 놓고 본다면 단연 경주력의 넘버원은 이 골드 10이죠. 엄청나게 센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회색마 중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인 마필이 바로 이 골드 10입니다. 14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140억 원을 벌어들였어요.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였죠. 경주력이 너무나 뛰어났는데 문제는 꼴통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벽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 회색말들을 다른 말로 청해마라고 합니다. 청해마. 근데 이 청해마라고 하면서 이 조계사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격이 지랄 같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악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악백을 다루기 힘들어서 조교사들이 회색마들을 싫어하는데, 특히 청해마들을 싫어하는데, 이 골드십이 딱 그런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 악백만 없었으면은, 뭐 지금 현재 평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악백만 없었으면은 뭐 일본 역사에 지금도 명마 소리를 듣지만은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명마로 거듭났을 거다. 또 다른 부류는 아니다. 악백이 없었으면 그저 그런 말로 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악백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투쟁심의 발로이기 때문에 근성으로 발현돼서 그 정도의 경주력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반씩 가려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 악벽이 심한데 경주력이 좋은 마필들이 있어요. 근데 저 악벽만 고쳐지면 정말 잘 뛰겠지 하는 생각하는 마필들이 의외로 악벽이 순치가 되면서 그 경주력까지 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악백이 사라지면 이 마필도 그저 그런 말이었다고, 그저 그런 말로 남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골드십, 이 골드십의 이 북의 라인은 이쪽에서 회색 라인은 이쪽에서 올라갑니다. 이 메주로 맥키는 굉장히 좀 유명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메주로 타이탄, 메주로 아사마, 요 라인으로 올라가는데, 이 바이올리 터크가 현재 바이올리 터크가 현대 경마에서 북의 라인은 거의 사라졌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사라졌다고 했는데, 목의 라인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리 터크의 목의 라인에서 남아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색말들, 지금 나오는 회색말들의 유전적 원형은 다 이 바이올리 터크입니다. 회색말들, 그리고 또 회색말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더 테트라크, 그리고 또 다른 혈맥이 있는데 이건 회색말과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데 투어빌론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투어빌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보석 같은 존재예요. 달리 아라비안, 고돌펜 아라비안이 잡고 있는 경주마 혈통에서 그나마 이계에서 신선한 활력소를 불어
주고 있는 혈맥이 바로 이 투어빌론인데, 이 투어빌론 요 혈맥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 파소론이라는 마필이 있었어요. 이 파소론의 자마 중에 일본에서 명마라고 하는 마필들이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소론 혈맥은 일본에서 굉장히 아직도 그 영향력이 크게 남아 있고, 그래서 이 파소론 혈맥 때문에 이 일본에서는 이 바이올리 터크 전 세계적으로 사라진 이 바이올리 터크의 혈맥이 일본에서는 그래도 끈끈하게 유지가 되는 그 이유가 이 파소론입니다. 그리고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이 혈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래도 이 바이올리 터크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 실버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실버참은 이건 나중에 사진이에요. 경주마 시절에 실버참은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색이에요. 이색. 청해마입니다. 청해마. 이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모색이 이제 회색으로 하얀색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회색말들의 전승 과정을 살펴봤어요. 전승 과정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일단 우리 지금 현재 바이올리 터크의 영향력은 다 사라졌지만, 그 영향력은 그래도 이 회색말들로 인해서 회색마, 더 테트라크에 의한 회색마로 계속해서 전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투어빌론도 전생이 되고 있고, 이 회색마의 시조는 더 테트라크, 바이올리 터크에서 더 테트라크, 그리고 이 그레이 소버린, 네이티브 댄서, 여기에서 이제 쭉쭉쭉쭉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회색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좀 알고 싶은 내용, 궁금한 내용들을 있으면은 댓글에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좋아요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어요를 누르시면 되는데, 구독은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가게 되는 큰 힘과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면은 바로 이 메시지가 가기 때문에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회색마 이야기, 요 강의 내용은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